지금 정도 시기에 올해 기회가 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수혜주 관련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금리 인하 수혜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2024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미주부 채널에서도 그렇고 우리 MG 파이어니어 클럽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제가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같은 방법으로 관심 가는 종목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48개 기업이 있는데 48개 기업에 대해서 4월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6주 동안의 이 성장률 데이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 또는 소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이유를 찾아보려면 이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주가의 이 상승 하락과는 또 별개로 여기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좀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보통. 그런데 주가만 이렇게 좀 요란법석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와 오른쪽 사이드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기업의 적정 가치라는 게 있고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반영한 시장의 또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적정 가치와 시장의 거래 가격이 항상 똑같진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의 이 가치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의 가치 측면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매출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적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높을 경우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이익은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 중에서 이익은 못 내지만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과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를 얘기할 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매출, 이익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그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해 줄 경우에 그게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산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도 기업의 가치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임원진의 역량도 자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출, 이익, 자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재무제표라던가 투자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기대감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죠. 시장의 심리의 측면에서 볼 때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이 적정 가치보다 실망감이 클 경우는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테슬라 얘기도 할 건데 테슬라의 2024년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실망감이 테슬라 현재 주가 수준에 충분히 반영돼서 지금은 테슬라 주가가 저평가이냐?
아니면 여전히 과열 구간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 얘기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정의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시장의 심리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심리에서 우리가 기대감과 어떤 실망감, 이 뭐에 대한 기대감과 뭐에 대한 실망감이죠? 보통 우리가 땡땡에 대해서 기대한다, 땡땡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땡땡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실망감, 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게 갑자기 이제 시장에 뉴스로 확 나왔을 때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R&D 신기술 같은 게 나와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R&D 신기술 개발하는 기술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였다, 기술적인 독창성이 없다, 그래서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나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이런 요소들은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사의 내부자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경영진, 임원진, 내부자들로부터 이런 실적이나 어떤 기술, R&D 여러 가지 기대감과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겠고, 그 내부자 다음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룹은 한마디로 이제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투자 IB들, 대형 기관들, 이런 쪽에서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늦게 정보를 접하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불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주가는 이런 기대감과 실망감에 의해서 선반영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주가가 과열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주가가 너무 내려가 있는 경우도 많고, 투자자들이 정보의 습득이 되게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제가 최근에 찾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가 시장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가 증가하면 매출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되면 회사들마다 이제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매출도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돼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감소해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R&D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당장은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미래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런 관점에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지를 보고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임의소비재는 경기 순환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할 때 같이 좋은 섹터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가치가 안 좋아지는 섹터예요.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경기 사이클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은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사치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꼭 뭐 우리가 말하는 명품 시계 뭐 이런 걸 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치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 하나쯤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꼭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사치품으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혜택을 받을 섹터 중에 이제 임의소비재 섹터가 있고, 올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종목은 아마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금리가 인하되고 수요가 좀 회복되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홈디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홈디포라는 기업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IT 섹터도 당연히 금리 인하로 또 혜택을 보는 분야 중에 하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 가치를 늘리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IT 섹터 기업들, 이 리포트에서 언급한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아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 이 4개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유틸리티 종목들이 배당금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나오는데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가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틸리티 쪽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 올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에디슨 인터내셔널, 듀크 에너지 이런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퍼블릭 스토리지, 보스턴 프로퍼티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렇게 대표적인 리츠주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코스트코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월마트, 타겟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G, 프로텍 갬블 이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온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참고로 올해 수익률로 정렬을 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가장 핫하죠. 제가 작년 말에 무료 강의 진행했을 때도 올해 AI 수혜 기업 중에서 이 성장률 대비 주가가 저렴한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올 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상태고, 브로드컴도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나온 이 표에서 언급됐던 이 기업들 중에서.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타겟이 연초 대비 수익률이 20%.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관점으로 또 볼게요.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월가 IB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정말 입 아프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CPI가 다소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의 주가가 더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그걸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다면, 그래서 이 기사들 보시면 지금 러셀 2000 지수의 이 PE 레시오가 10년 내 최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형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헬스케어 업종들 중에서 특히 중소형주들을 좋게 보냐? 라고 이제 할 때, 일단 특히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그래서 보통 중소형 헬스케어 기업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의 덩치가 작다 보니까 유통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헬스케어 종목들 중,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이렇게 대형 제약사들한테 인수합병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S&P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러셀 2000 종목들 중에서 1점에서 5점 사이로 이제 점수를 매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1점으로 가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매수 의견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입니다. 예,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봤더니 헬스케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6개가 헬스케어 기업이고 2개가 소비재, 1개가 파이낸셜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처음에 언급된 이 기업이었죠. 시마베이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검색해봤는데 상장 기업인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길리어드라는 이 대형 제약 회사가 43억 불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티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마베이 테라퓨틱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회사인데 인수합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했었던 주주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참고로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상 시험 단계에서 괜찮은 기술력이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이익은 못 내고 있는 기업이다. 퍼에서 표시가 안 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특히 고금리 시기에 이렇게 이익을 못 내면서 은행 이자 같은 게 많이 나가니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해 수익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적기가 있겠죠. 자, 투자 적기가 언제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달았고 MJ 파이오니어 클럽에서도 공유를 해드렸던 자료인데, 2024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2024년에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AI 관련 주도기업들 말고 AI발 수혜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력 수요 부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면서 특히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이쪽에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부족 이슈로 올해 굉장히 이쪽 기업들이 핫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좀 테마성으로 올라갔죠. 소형 원자료 관련 기업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60% 상승한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핫했죠. 이쪽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P/E 레시오가 한 36배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두 개 기업은 제가 이제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 관리하는 기업으로 넣어놓은 기업인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이 펄스 솔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예요. 그래서 MG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이 적정 주가 가중치 모의 투자에 계속 리스트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거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연환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돼 왔었던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30개 기업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자, 우버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여기 밑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요, 2023년 6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계속 영업이익 흑자 폭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됐을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래서 2023년 6월이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는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 우버, 그 다음에 워크데이라는 회사가 있고, 워크데이도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도 흑자 전환됐죠. 최근에는 조금 횡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적정주가 템플릿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은 적정주가 범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모의 투자에서는 아직까진 배제되어 있는 기업인데, 분명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투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증가하는 기업 30개. 여기까지 지금 나온 종목들이 총 몇 개냐면 66개더라고요. 66개 기업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모두 언급된 기업들, 얘네들을 다 합쳐보니까 자, 66개. 그러면 우리가 66개 중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볼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중에 탑다운 방식이다, 바텀업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올 거야,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가, 거기에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그 기업의 기술력은 뭐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거시경제, 산업의 흐름부터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은 먼저 지표들을 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표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한 종목인지, 어느 산업에 속한 종목인지를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텀업인데,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건 탑다운과 바텀업이 좀 섞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조금 탑다운 방식으로 봤지만 지금부터는 바텀업 방식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66개의 기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했죠. 올해 금리나 수혜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도 보고 저런 자료들도 보면서 월가 IB들이 이런 기업들을 좋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동전 던지기 하듯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너무 많죠, 종목이. 그래서 일단 지표들을 분석해서 1차 검증을 저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66개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 15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개에서 20개 종목이 선정이 되면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으로 2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검증을 해서 15개에서 20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성장성입니다. 향후 성장성.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향후 성장성 대비 현재 주가가 저렴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5개에서 20개 중에서 향후 성장성 대비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3개 종목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MG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투자 루틴으로 정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시놉시스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제가 1부, 2부로 올려드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2부 컬럼을 보시면 적정 주가, 목표 투자 기간,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 다이어리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3일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작업인데 여러분들도 생업이 있으시고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2차 검증을 해서 성장성 대비 저렴한 종목이 있으면 걔네들만 그냥 공부 안 하고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하는 종목이 48개 종목이에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12개 키워드를 나눴고 각 키워드별로 유망 기업 4개를 선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48개 종목을 가지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향후 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렴한 종목에만 한번 투자해 볼까? 공부하기 조금 힘든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투자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최근 4주치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똑같이 적용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 멤버십을 시작한 게 10월 13일이어서 현재 26주차까지 왔어요. 네, 지금 4월 11일이잖아요. 4월 11일. 그래서 26주차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ARKK ETF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자, 23주차까지 수익률이 62.7이었고 이때 당시에 같은 기간이에요. 참고로 23주차라는 거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3만 불로 시작했을 때 얼마가 됐을까에 대한 거고 지금 여기 종목들이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럭, 펄스솔라, 엔비디아, TSMC, 아마존, 메타, 퀄컴, 구글 이런 종목들이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려와 있는 종목이었고 상승 여력 가중치라는 건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 내려와일수록 이 가중치 숫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만큼 더 많이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템플릿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내가 하는 이 투자 방법이 시장보다 더 방어가 잘 되는가 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의 상승률보다 더 좋을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26주 동안 제가 본 결과로는 시장이 상승할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졌고 시장이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4주만 봐도 왜 방어가 잘 되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의 이 하방이 튼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방이 튼튼하다의 의미는 시장이 하락해도 이 상승 여력 대비 저렴한 종목이니까 이 하락을 좀 덜 한다는 얘기죠. 하방이 튼튼하다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장이 한 2% 빠졌을 때도 저희는 마이너스 1.7%밖에 안 빠졌고, 참고로 ARKK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4주차랑 25주차를 비교해 보면 ARKK ETF는 훨씬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40개 가까운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2% 빠지는 동안 ARKK ETF는 7%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ETF가 누적 수익률이 42%, 37%니까 5%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투자 방식이 시장의 하락에서도 방어가 잘 된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6주차가 됐는데 지금 수익률이 거의 68%입니다. 1주차부터 26주차까지는 이 변화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려 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 제가 검증을 했었고,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기 전에 제가 요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5주차까지는 제가 생각한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검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검증을 했었고, 25주차부터입니다. MGB 파이어니어 클럽에서는 제가 매수한 종목이나 매도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4월 2일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엔비디아, 펄스솔라, 블럭, 퀄컴, 메타, TSMC, 아마존, 구글을 매수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했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매수 금액은 대략 한 3,900만 원 정도, 4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매수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언제냐면 25주차부터입니다. 25주차가 4월 5일이니까 25주차 주간에 이제 저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한 2%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인데,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1.3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했는데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2%. 그러니까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인 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66개 종목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강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미주부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도 믿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믿지 말고 믿을 거는 여러분들 자신뿐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방법들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66개 기업을 어떻게 했냐면, 자, 핀비즈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핀비즈 사이트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66개 자료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오픈 인 스크리너.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기 화면이 좋은 게 제가 설정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정 값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검색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올해 EPS 성장률이 5% 이상인 기업을 제가 검색 조건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PS growth this year, 얘가 5% 이상. 자, 이렇게 하면 종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년 EPS 성장률 5% 이상. 여기 보시면 EPS growth next year, 얘도 5% 이상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EPS growth next 5year, 이게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몇 % 이상인지를 보는 건데, 저는 10% 이상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아까보다 좀 페이지가 줄었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기업이죠. ROE는 10% 이상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인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스크리닝 조건에서는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이익을 내는 기업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 이상, 영업이익률 영어로는 여기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 5% 이상.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동성 관련 지표들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런트 레이시오가 유동 비율, 이 퀵 레이시오가 당좌 비율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유동 비율 1 이상, 당자 비율 1 이상 기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뭔지 여기선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커런트 레이시오를 1 이상, 그 다음에 퀵 레이시오도 1 이상.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면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이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는 좀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 디스크립티브에 보시면 마켓캡, 시가총액을 좀 낮췄어요. 네, 시가총액이 200빌리언 이하인 기업만 보겠다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개인데 제가 며칠 전에 했을 때는 14개 기업이 검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에 공유해 드린 요 자료 위주로 제가 이제 적정주가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여기엔 14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뒤에 해보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바뀌고 타임 컨센서스 값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 루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은 이렇게 순이익 성장성 관점, 제가 이제 템플릿을 보면서 설명드려야겠다. 직접 템플릿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공유해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정주가 순이익, 적정주가 매출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탭이. 적정주가 순이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순이익, EPS 성장률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계산해 본 거고, 적정주가 매출은 매출 성장률을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계산해 본 건데, 여기에는 참고로 제 주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은 다 오픈된 것들이고, 이런 뭐 P 레시오, PS 레시오, 이런 섹터 PSG 레시오 또는 여기에 섹터 PEG 레시오 다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는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고 하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에버리지 EPS 그로스를 몇 %로 잡아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실 때 이 관점으로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많이 보냐면 2024년과 2025년 예상 성장률을 많이 참고해요. 2026년과 2027년, 2028년 얘네들보다는. 왜냐하면 주가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성장률과 2025년 성장률 요 숫자를 좀 봅니다. 그래서 평균 성장률이 요 정도 수준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봐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종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3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티커가 FI. 자,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한 9%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티커 MEL. 임의 소비재 쪽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FI 얘는 이 금융 쪽 섹터고, 자, 그리고 HAL 얘는 에너지 기업이에요. 예, 3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평균 성장률 2024년, 2025년 이렇게 8.98, 15.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낮은 쪽으로 많이 봐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성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 대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쪽 한번 볼게요. 매출 성장률 탭 보면, 자, 이 사용법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흰색 바탕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수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봤더니 MELI, 그 다음에 PWR, HAL, VMC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머티리얼, 재료 쪽.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순이익 관점이랑 매출 관점, 여기 이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중복되는 기업이 있죠. 그죠? 중복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FI, MELI, HAL. 자, 매출 쪽에는 MELI, PWR, HAL, VMC. 자, 중복되는 기업 2개가 있습니다. 뭐죠? 자, 퀴즈입니다. 중복되는 기업 2개가 뭘까요? 자, HAL, MELI 이렇게 잘 듣고 계시네요. 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종목부터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순이익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랑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가 이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적정 주가 지금 사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절대 종목 추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지금 운영 중인 MG 파이오니어 클럽에서는 이 적정주가 템플릿 활용법 영상은 여기에 있어요. 미주부 템플릿 15종 사용법 안내에 이렇게 1부, 2부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한번 했었죠.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들어보셔도 돼요. 예,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템플릿은 적정주가 템플릿 활용법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숫자도 많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거예요.